불을 켜고 분위기를 좀 이가 깜짝 변신을 했어요. 아삭아삭. 듣기만 해도 맛있는 소리가 나는 쇠고기 찹쌀구이. 그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기다 매콤한 겨자 소스를 곁들이면 환상의 궁합이 탄생합니다. 우영희 선생님만의 맛의 비결. 함께 지켜보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쇠고기를 가지고 찹쌀구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맛있고요. 하는 방법은 아주 손쉽고 간편한데 손님상에다 놓으시면은 솜씨를 자랑할 만한 그런 메뉴가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부채살을 준비를 했는데 두께는 한 0.2cm에서 0.3cm 정도로 이렇게 얇게 점여왔어요. 부채살 구이가 상당히 맛있어요. 왜 고기는 뼈에 붙어 있는 거, 가까이 붙어 있는 그 살코기들이 맛이 있는데, 그래서 갈비도 맛있고 부채살 같은 경우도 전각이라 해서 앞다리살에 붙어 있는 살이에요. 그리고 부채살은 또 등심과 달리 등심은 왜 기름결이 이렇게 가면 라인이 가면 우리가 어떤 성형을 해서 구울 적에 그 모양이 그대로 정형화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채살 같은 경우는 이 모양대로 떠오시면은 그대로 또 유지가 돼서 또 요리를 해놓으면 완성도가 꽤나 높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를 했고요. 이것을 미리 맛있게 양념장에 이제 재워서 갈 거예요. 양념장은 보통 이제 그 불고기 양념장 하시듯이 하시면 되는데 약간 조금 그 염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도를 좀 낮추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따 겨자 소스에 또 찍어 드실 거예요. 자, 간장 2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은 2분의 1큰술. 다진 파 역시 2분의 1큰술. 조금 많이 집었죠? 그리고 참기름도 반 큰술 정도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깨소금은요, 통깨네요. 제가 여기다 약간만 이렇게 빠놓도록 할게요, 손으로. 하나 작은술 정도만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통깨를 넣으시는 것보다는 약간 분마기에 갈아주시는 게 훨씬 깨의 향이 그윽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설탕 1큰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춧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약간만요. 됐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그 설탕이 잘 녹도록 저어주시면 돼요. 요즘은 왜 옛날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식탁 상차림에는 나물 한 접시, 그 다음에 생선 한 토막, 고기 한 점. 사실 그렇게 식탁을 꾸미는 게 그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회식이다 아니면 누구를 만나면 고깃집 가서 고기 먹자 하면은 고기 자체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성인병 같은 거에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기는 한 점. 그렇게 드시는 게 사실 또 건강에 유익하지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요리는요, 손님이 오셨을 때 한두 점씩 드시면서 고기도 즐기고 아주 보여지는 또 그런 모양새도 꽤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재워둘게요. 이것을요, 여기다 두시고 왜 조물조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따 구워냈을 적에 그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점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 거를 조금 섞어줄게요. 해서 한 20분간 재우시면은 맛이 있어요. 자, 20분 우리 됐다고 하고요. 이것을요, 이제 찹쌀가루에다가 옷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시판되는 찹쌀가루도 괜찮아요. 오늘 이 찹쌀구이 하실 때는요. 어찌 보면 시판되는 찹쌀가루가 좀 더 바삭바삭할 수 있고요. 이것은 찹쌀가루를 분마기에다가 갈아서 준비를 한 거예요. 둘 다 병행하셔도 괜찮아요. 자, 식용유를 좀 두르시는데 찹쌀이요. 식용유를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약간 낭낙하게 두르시고요. 100% 찹쌀가루를 이용하셨을 적에는 이 고기를 구우실 적에요. 이 후라이팬 안에서 간격을 좀 두세요. 왜냐하면 찹쌀이 익으면서 서로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완성해서 놨을 때도 서로 이렇게 포개어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서로 옷이 붙어가지고 이쪽 옷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뜯어내는 수가 있어요. 조금 달궈야 되는데, 됐네요. 좋아요. 그리고 한 중간 불 정도에서 하세요. 근데 이것도 또 하는 방법도 수월해서 좋아요. 편안해서요.
만약에 고기가 힘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끊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완성했을 때 고기가 이렇게 쭈글쭈글 울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뒤집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옷을 입히면은요, 양념에 재운 양념장도 고기에 묻어 있을 것이고, 고기가 가지고 있는 육즙도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기 자체도 맛이 있고, 또 겉에 이 찹쌀가루는 완성해 놨을 때 아주 파삭하는 그런 맛의 묘미가 있어서 다들 좋아들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완성했을 때 우리가 이 부추하고 채소를 중앙에 넣을 거거든요. 그럼 또 아주 보기에도 약간 현대적인 그런 미가 물씬 풍겨요. 제가 다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구워냈어요. 그래서 뜨거울 때 이렇게 겹쳐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세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잠깐 한 옆에다 두고요.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를 손질을 하도록 해요. 오늘 제가요, 무순하고 요거 실부추, 영양부추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 고기하고 이 채소하고 같이 드시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지요. 영양학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육류와 채소 이런 비율도 있겠고 또 뭐 산성과 알칼리성 이런 조화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추 같은 경우는 체내의 그 혈액을 맑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운을 보충해준다 그래서 뭐 기양초 또는 강장초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실부추를 영양부추를 선택을 하세요. 왜냐하면 더 드시기가 질기지도 않고 완성해놨을 때 또 보여지는 면이 아주 소담스럽게 예뻐요. 자, 이거 역시 한 6cm 정도 이렇게 3등분 정도 하도록 할게요. 무순이 한 6cm가 나오니까요. 무순은요, 제가 뭐 천연 황산화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우리 뭐 체내에 그 산화되는 노폐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게 특히 새싹 채소에 많아가지고 오늘 여기다 제가 좀 넣기로 했고요. SOD라는 성분이 많아가지고 아주 뭐 그 항암제 역할로도 톡톡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넣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당근을 조금 준비했는데 당근은 이 푸른색 채소의 한 10분의 1 조금만 준비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좀 그렇고요.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얇게. 왜냐하면 지금 부추나 이 무순이요. 아주 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요리는 사실 이런 채썰기 같은 게 많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는 조금 안 썰렸네요. 자, 요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주도록 할게요. 오이를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배를 좀 깎아가지고 이렇게 설탕물에 담가놨는데요. 배도 역시 아주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좀 닦고 가도록 해요. 그리고 배는요, 채를 썰으셔가지고 한번 설탕물에 담그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색이 변하는 걸 막는 거는 설탕물, 식초물, 소금물 다 괜찮아요. 그런데 과일이니까 설탕물에 담그는 게 맛있겠죠. 자, 아주 얇게 이 부분인데요. 얇게 가늘게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그 배가 많은 천에는 배를 사용하시고요. 배가 없으면 무채를 조금 사용하셔도 좋아요. 채 썰기를 얇게 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요, 설탕물에 한번 이렇게 담가주세요. 담그셔가지고 채에다가 걸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것을 물 좀 빠지도록 하고요. 우리 요거 한 옆에다 놓도록 하고 소스를 만들어요. 겨자 소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겨자는 35g. 이거는 제가 그 시판내는 튜브형 있죠. 그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설탕 4큰술. 그리고 소금 간을 하시는데요. 하나 작은 술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소금 간은. 소금은요. 시중 판매되는 맛소금 같은 것은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소금의 역할만 한 거, 짠맛의 역할만 하는 그런 소금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다진 마늘 1큰술. 매운맛을 원하시면 더 추가하셔도 괜찮고요. 물 2큰술. 그리고 간장은 작은 술로 하나 정도. 색을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됐어요. 여기까지 넣고요. 이것을 잘 좀 저어주세요. 아직 식초는 넣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저으셔야지 겨자가 몽글몽글 몽오리가 생기지 않아요. 아니면은요, 식초까지 다 넣고 이렇게 저으시면 겨자가 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 덩어리 나중에 이렇게 자꾸 개려고 그래도 잘 개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저어주세요. 이거 보세요.
겨자가 덩어리 하나도 없지요. 그쵸? 이거 겉에 지금 보이는 입자는 이것은 마늘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식초 5큰술. 그리고 참기름